안녕하세요. 네, 이승훈 교수의 생활 속의 수학입니다. 오늘은 병진단 오진율은 얼마나 될까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병진단 오진율,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그 뉴스 같은 데 나오는 거 보면은 병원에서 이제 오진을 해서 뭐 어떤 환자가 굉장히 피해를 보고 하는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는데요. 이 병 진단을 오진하는, 잘못 진단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병 진단 오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 조건부 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갖고 이제 계산할 수 있는데, 그 계산하는 거, 또 그리고 어떤 경우마다 이게 제가 예를 든 경우가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병 진단 오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나중에 결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오진율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병 진단 오진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는 그 병 진단 오진율에 대한 그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2017년에 미국의 제임스 네슨스 교수가 쓴 논문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미국의 그 아주 유명 병원 중에 하나인 메이오 클리닉에 있는 그 의사 교수인데요. 이분이 쓴 2017년 논문에 보면 어, 이 1차 병원, 그러니까 일반 병원에서 1차 진단한 다음에 이분이 있는 메이오 클리닉 병원에 와서 2차 진단을 하는, 자기 병원에 온 환자들의 이걸 비교한 거죠. 그래서 비교해서 그 일반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하고 이분이 있는 병원에서 2차 진단한 결과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그 통계 결과가 있어요. 봤더니 그 1차하고 또 2차하고 일치하는 경우는 12%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일치한 경우 12%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머지 88% 정도는 이제 뭐 하여튼 부분적으로 조금씩 뭐 불일치하든 또 완전히 다르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완전히 다른 거, 완전히 다른 경우가 무려 21%였다 하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좀 부분적으로 다르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예. 그러니까 일치한 경우는 12%밖에 안 되고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21%. 그러니까 두 배 막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이 오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를 좀 반증해주는 그런 거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공지능, 그죠? 인공지능으로 이제 그 인공지능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뭐야 CT라든가 이 방사선 촬영한 거를 보고 이제 이제 암 진단을 판정하는 그런 거를 이제 그 전문의하고 그다음에 그 학습한 인공지능하고 이렇게 시합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사실은 인공지능이 이겼어요. 이렇게. 근데 그 이긴 사람보다 더 잘한다고 하는 인공지능의 암 진단 정확도도 암의 종류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대략 한 95% 내외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정확하다고 하는 인공지능의 경우에도 정확도가 한 95% 정도 된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 5%, 한 100명 중에 5명 정도는 그건 틀리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이 정확도가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가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오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거죠. 잘못 진단할 가능성이 있다. 네. 병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는데 어떠한 병에 걸렸습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병이 없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는 심각한 거잖아요. 황당하고 심각한 거잖아요. 그죠? 병이 있는 걸로 해서 했는데 사실은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예, 그죠? 예. 자,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오진율, 여기서 병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아야 돼 실제 있냐 없냐 이런 것이 수학적으로 이제 조건부 확률이라는 걸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이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뭐 고3 때, 뭐 고등학교 때 시험 공부해서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대충 그냥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네.
그래서 보통의 확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뭐 보통 하는 예를 들어서 남녀 학생이 있는 교실에서 뭐 한 명을 뽑을 때 남학생이 뽑힐 확률 얼마냐? 이거 보통의 확률이에요. 또 뭐 안경 쓴 학생이 뽑힐 확률 이거 얼마냐? 이거는 보통의 확률입니다. 그죠? 여학생이 뽑힐 확률이 얼마냐? 그죠? 이런 거 다 보통의 확률인데 근데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두 개의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 어떤 이렇게 됩니다. 어떠한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 얼마냐 하는 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이 경우 보면 자, 이 남학생을 뽑는 사건을 A라고 부르고 그죠? 여기서 남학생을 뽑힐 확률이 A라고 했고 안경 쓴 학생 뽑는 게 B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자, 그런데 남학생을 뽑았는데 근데 그 학생이 안경 쓸 확률이 얼마냐? 그죠? 남학생을 뽑았는데 그 학생이 안경 쓴 학생의 확률이 얼마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시행을 한다고 해보면 뽑았는데 여학생을 뽑았다. 그러면 그거는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남학생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이 안경 쓸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거. 이게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죠. 그래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B라는 사건이 생길 확률이 얼마냐 하는 거죠. 기호를 보통 이렇게 씁니다. PR, 보통 P라고 쓰기도 하고 P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이게 PR이라고 써봤습니다. 그래서 probability 확률 B A. 그래서 요거는 B의 확률인데 A라는 것이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 A가 일어났을 때 B의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병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어요. 우리가 궁금한 건 이거거든요. 병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을 때 실제로 병이 있을 확률이에요. 이게 우리가 좀 궁금해하는 계산하려고 하는 확률이거든요. 그러면 병이 있는 걸로 진단받았다. 그게 사건 A고 병이 있다 하는 게 사건 B예요. A라고 하는 거는 병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은 거고 진단받았다는 건 100% 있다는 뜻은 아니죠.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해서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그 다음에 사건 B는 뭐냐면 실제로 병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이 사건은 이건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병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을 때, 즉 A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병이 있을 확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죠. 그죠? 병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을 때 실제로 병이 있을 확률.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부 확률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궁금해하는 확률, 병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을 때 실제로 병에 걸렸을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학적으로 보면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에 해당된다 하는 겁니다. 이 정도 개념만 여러분들이 일단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게 조건부 확률이냐라는 걸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요 공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여기서 요건 이제 조건부 확률이고 그다음 PRA라고 하는 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그다음에 PRA 교집합 B는 뭐냐면 A와 B가 동시에 A 그리고 B죠. A 그리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A and B.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네. 자, 어떤 병이 있어요. 어떤 병에 걸릴 확률이, 일반 사람들이 어떤 병에 걸릴 확률이 한 0.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1000명 중에 5명 정도 그 병에 걸린다 하는 거죠. 1000명 정도, 5명 정도 그 병에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떤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해갖고 그 병에 걸렸는지 진단하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어떤 진단법을 개발했는데 근데 그 진단법에 정확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진단하는 게 뭐 100% 정확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진단법이 근데 그 정확도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병이 있을 때 병이 걸렸다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 있을 때 있다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있고, 없을 때 없다고 진단하는 경우 두 가지 정확도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정확해야 됩니다. 이렇게. 병이 있을 때 병이 걸렸다고 얼마나 잘 정확하게 진단하느냐. 또 병이 없을 경우요. 병이 있는 사람도 있고 병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병이 있는 사람이 왔을 때에는, 그죠? 그 사람이 병이 걸렸다는 거고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고, 병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병이 없다고 정확하게 진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개발한 방법이 병이 있을 때 병이 있다고 정확하게 진단할 확률이 한 95%, 없을 때 없다고 진단할 확률이 99%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다고 하죠. 네. 보통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대충 그 진단하는 것들이 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정도. 네. 아까 그 인공지능이 그죠? 암 진단하는 것도 95% 정도라고 하니까요. 네.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궁금해하는 확률은 뭐냐 하면, 구하려고 하는 확률은 뭐냐 하면, 자,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여기서 양성 판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병이 있다. 병이 있다고 판정받은 게 양성 판정이고, 음성 판정이라고 하는 거는 병이 없다 하고 판정받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병이 있다고 판정을 받았을 때, 실제로 병이 있을 확률이 얼마냐 이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거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보고 이러이러한 병에 걸리셨습니다. 검사 결과 이렇게 나왔다 하는 거죠. 그런 얘기 들었을 때, 그러면 제가 그러면 실제로 내가 그 병에 진짜 걸렸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그죠? 100%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진의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 보면 이 확률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게. 네. 자, 풀이. 요 경우에 대한 풀이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는 자, 일단 병이 있을 확률 사건을 D라고 하고, 양성 판정을 받는 거를 요 P, 그다음에 음성 판정 받는 걸 N이라고 하겠습니다. D는 이제 병은 이제 디지즈의 D고, P는 이제 포지티브, N은 네거티브 이렇게 해서 DPN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풀이하는 과정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좀 어려우면 그냥 결과만 보셔도 돼요. 결과만. 근데 이 과정이 사실은 좀 재밌긴 한데, 이 조건 확률에 대해서 조금만 알면, 그렇게 계산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아무튼, 네, 뭐, 과정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대충 넘어가시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보면은 이제 병에 걸릴 확률은 아까 5%라고 그랬죠. 1000분의 5, 0.5%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조건들, 그죠? 뭐, 95%, 뭐, 99% 있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이제 이런 계산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PD라고 하는 건 뭐냐면, D, 그죠? 병이 있을 때에, 그죠? 병이 있을 때에 양성 판정받을 확률이 95%. 그죠?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병이 없을 때, 병이 없다고, 그죠? 병이 없을 때 네거티브 판정을 받을 확률이 99%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도에 관한 얘기 이렇게 됩니다. 요걸 근거로 해서 이제 계산하는 과정이 여기 나오는데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는 PRDP입니다. 그러니까 포지티브 P라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D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D는 병이 있을 확률이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PRDP예요. 요거는 이제 그 수식에 대해서 쭉 계산한 과정이고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요거에 관심 있으시면 돼요. 0.32 정도 나오니까 약 32%에 불과합니다. 32%. 놀랍죠? 그죠? 결과가. 저도 사실은 이거 계산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몇 번을 제가 다시 검사를 해봤는데, 0.5% 병에 걸릴 확률 사건이 한 0.5% 정도 병에 걸리는 건데,
그죠? 아까 95%하고 90% 정도의 정확도가 있을 때, 병에 걸렸다고 판정을 받았을 때, 실제로 병에 걸렸을 확률이 얼마냐면 32% 정도 된다는 거예요. 3분의 1 정도, 3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반도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오히려 안 걸렸을 가능성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좀 웃기는 얘기죠. 무슨 병에 걸렸습니다 하고 얘기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는 나 안 걸렸을 확률이 더 많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좀 뜻밖입니다. 네. 그래서 계산 결과는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지금부터의 논의를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오진 확률이 정확하게 맞출 확률이 32%밖에 안 되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조건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병에 걸릴 확률이 한 0.5% 정도 되고, 병이 있을 때 병에 걸렸다고 진단한 확률 95%, 없을 때 안 걸렸다고 하는 거 99%. 정확도 이렇게 조건에서, 자, 조금 이제 그 조건을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요 조건을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첫 번째 논의에서는. 그래서 병에 걸릴 확률이, 이제 여기 95, 정확도는 그대로 두고요. 그대로 두고, 병에 걸릴 확률이 0.5%일 때 계산한 게 32%였죠. 그죠? 실제로 병에 있을 확률이. 근데 요게 병에 걸릴 확률이 점점점 높아진다고 제가 높여봤어요. 그래서 1%, 병에 걸릴 확률이 1%라 그러면은 똑같은 상황에서 계산해 보면, 정확도가 병에 걸렸을 확률, 실제로 병에 걸렸을 확률, 실제로 병에 걸렸을 확률이 49% 올라가요. 그죠? 아까 0.5%였을 때는 32%였는데, 병에 걸려, 좀 더 그 병이 좀 더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라고 하면은 49% 되고, 이게 2%가 되면 66, 3이면 74, 5면 83, 10%면 91이 돼요. 그러니까 이 계산에서, 이 32%가 나온 이 계산에서 실제로 그 병에 얼마나 많이 걸리는 병이냐. 그러니까 그 병이 희귀병이라고 하면, 그죠? 조금. 희귀야. 사람들이 굉장히 조금 걸리는 병일수록, 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실제로 병에 걸렸을 확률이 낮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병이라고 하면, 한 10명 중에 1명 정도 병에 걸리는 거라고 하면, 의사 선생님이 병에 걸렸다고 말했을 때 실제로 환자가 그 병에 걸려있을 확률이 91%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논의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병에 걸릴 확률이 낮다. 0.5%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의사 선생님이 어떤 병에 걸렸다고 했을 때 그 병에 사람들이 걸릴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희귀한 병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걸렸다고 진단받았을 때 그게 실제로 내가 그 병에 걸렸을 확률이 굉장히 낮아진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논의는 뭐냐면 이 세 가지 조건 중에서 이번에는 요 확률, 이게 이제 정확도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병이 있을 때 병에 걸렸다고 정확하게 진단한 확률이 95%가 됐는데, 이거를 더 정확도를 높여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의 정확도를 굉장히 높여서 95%가 아니고 한 90, 이게 5%가 0.05가 됐으니까 이게 사실은 이거는 95%인 건데, 이거를 어떻게 바꿨냐면 이 정확도를 99.95%로 바꾼 거예요. 99.95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정확한 거죠. 100배 정확하게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바꾸면 이제 32%가 어떻게 되느냐 계산해 보면 32.3%가 33.4%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정확도를 굉장히 개선한다고 해도, 병이 있을 때 병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 그 정확도를 굉장히 높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요거는 굉장히 조금밖에 개선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있을 때 병이 없다고 판정하는 오류를 줄인다고 하는, 이 오류를 줄이는 거죠.
병이 있을 때 병이 없다고 판정하는 오류가 이게 5%인데 그걸 0.05로 줄인다 해도 실제로 이 확률은 영향은 굉장히 작다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세 번째, 병이 없을 때 없다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그 정확도도 있죠. 그죠? 병이 없을 때 없다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도 이제 그걸 이제 개선했다고 치죠. 그러면 이게 이제 1%가 되는데 이건 이제 99%일 경우잖아요. 그거를 99.9%로 정확도를 높였어요. 이 정확도를 높였어요. 99.9%로. 그렇게 되면은 아까 32.3%가 얼마가 되냐? 82.7%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도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하나는 있을 때 있다고 정확하게 병이 있는 사람에게 병이 걸렸다고 정확하게 진단할 정확도하고 병이 없는 사람한테 없다고 정확하게 진단할 그 정확도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없을 때 병이 없다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이 정확도를 높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게. 병이 없을 때 병이 있다고 판정하는 오류를 줄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없는 사람한테 병이 있다고 그러고 생사람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줄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수학적으로 보면. 네. 네, 그래서 세 가지 이제 논의를 쭉 했는데요.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병에 걸릴 확률이 0.5%로 굉장히 낮다는 점이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이게 32%밖에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그걸 개선할 때에는 병이 없을 때 병이 있다고 판정하는 오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서 사람들이 병에 걸릴 확률을 그 조정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제 정확도, 이 검사 도구의 정확도를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있을 텐데 그 두 가지 중에 없을 때, 병이 없을 때 병이 있다고 판정하는 오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희귀병을 진단하는 진단 검사 도구의 경우에는 이 정확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게 올바른 연구의 방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중요한 시사점은 큰 병에 걸린 것으로 진단을 받아서 그죠? 그래서 환자가 어떤 치료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그죠? 치료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우, 뭐 수술을 한다거나 또 어떤 뭐 무슨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 오진 가능성, 그죠? 우리가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오진 가능성을 포함해서 충분히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는 이런 신중함이 좀 필요하다 하는 걸 우리가 오늘 계산한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다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일단은 뭐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게 이제 가장 우선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병원에서 진단받았을 때 어떤 그 치료를 받거나 무슨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그럴 때는 이 오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좀 포함해서 좀 잘 충분히 검토하는 그런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네. 좀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